정보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전 수제비쌤, 보안쌤, 도움쌤입니다. 수제비 정보처리 기사 베스트 합격 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후기는요, 저희 카페의 레전드입니다.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저희 수제비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페코페코님의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기쌤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페코페코가. 아우,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더 유명한 페코페코님입니다. 네. 이분이 어떻게 합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후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베스트 합격 후기를 좀 보고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변형시켜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의욕을 이렇게 높였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지죠. 네네. 3일 또 가고 다시 네. 또 읽고.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될 때는 이런 합격 후기들이 좀 재밌거든요. 맞아요. 재밌어요. 네.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 3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보는 거죠, 이제 3일마다.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는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문 계열로 좀 공부를 했던 문돌이시라고 합니다. 비전공자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IT 직종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직을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정보처리 기사 공부를 시작하셨죠. IT 계통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기사를 좀 기본으로 따두시는 게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전공자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좀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보여져요. 정보처리 기사를 땀으로써 그래도 IT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구나, 이런 느낌도 좀 줄 수 있고요. 근데 또 이 바닥에서 일하려면 용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엔지니어끼리, 그리고 발주처, 그 용역사 이렇게 네. 같이 얘기할 때는 이 바닥 용어들, 네.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분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요, 좀 상황이 특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가 1, 2회가 통합 시행이 됐어요. 2차례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교재를 선택할 때는 수제비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비전공자가 알기 쉽게 만든 책이라는 표현에서 좀 꽂히셨다고 합니다. 네, 이 수제비의 의미가 수험자 입장에서 제대로 쓴 비법서잖아요. 네네. 네, 그 의미를 바로 캐치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좀 분권돼 있는 것도 선택에 영향을 주셨다고 하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면 지식형 문제에 대해서는 두음쌤 PDF를 좀 활용을 해서 내재를 하셨다고 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두음쌤 기반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OX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코페코 예상문제 게시판을 보시면 이 OX 퀴즈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또 보시면서 리마인드도 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수제비 족보와 데일리 문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 회차에 합격을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준비를 하셨을 때는요, 단답형 문제가 이제 13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나름대로 예상을 하셔서 단답형 문제 좀 주력을 두고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어디서든 통하는 전략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약수령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수령 뽀개기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셨죠. 네, 키워드 중심으로요. 이 약수령 뽀개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별도로 찍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래밍 문제는 손으로 적으면서 코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흐름을 파악하면서 하는 공부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손으로 적으면서 코딩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험 자체가 우리가 컴퓨터를 놓고서 직접 컴파일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험지에 어떤 코드가 주어지고 그 코드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손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에요. 이분은 그걸 선택하신 거고요. 그 다음 SQL 쿼리 문제는요, 교재에 있는 DML, DDL, 인덱스, 뷰, 트리거,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작성 방법들을 숙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데일리 문제를 통해서 SQL이나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답형 문제 예시를 들어보면 리눅스 위에서 구동하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휴대용 장치를 위한 땡땡땡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서요, 정답은 안드로이드라고
출제될 만한 개념들을 단어장처럼 만들어 놓고 반복해서 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놓고 본인도 풀어보고 다른 이제 수험생들도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 형태로 파이널 모의고사 형태로 내주셨는데요. 이게 조회수가 아까 보니까 한 37,000 정도 되더라고요. 와, 대단한데요? 어마어마해요. 네. 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후면의 인덱스를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카페에 업로드를 해서 많은 수험생들과 정보를 공유하셨습니다. 교재에 있는 인덱스에 나와 있는 토픽들이 단답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약술형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보고서 자기가 추린 거죠.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공부가 최고의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걸 실천하신 것 같아요. 그쵸,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어로 잘 쓰시네요. 아, 저는 명심국 보감을 통해서 한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자성어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정리를 하면 답글로 피드백이 되었는데, 오답을 찾아보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저도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수험생의 질문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우리 수제비 카페에 예. 필기 질문 있고 실기 질문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네. 수험생들이 궁금한 문제가 출제자들도 내고 싶은 문제였던 거예요. 카페에 많이 들어와서 수험생의 질문들을 많이 봤던 수험생들은 단기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페코페코님은요 4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생소한 분야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어를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이제 수제비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른 답변을 주시는 이제 저희들이죠.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분들 덕분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후기를 마지막으로 마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합격 후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합격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